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 복지 쪽인데 사실 노후 대책이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17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대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월급쟁이 생활하는 동안에 생활 대책은 되는데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한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 30년 정도 일을 합니다. 60세쯤 됐을 때 1% 정도만이 확실한 노후 대책이 서는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또 살아야 되는 세월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의 90살까지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상당히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잘못하면 12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60부터 살아야 되는 세월이 60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험도 전부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는 그런 보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노후의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농경사회는 힘이 센 자가 이기는 사회였습니다. 산업사회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방법하고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방법하고 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산업사회에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산업사회를 살아가던 방법을 가지고 정보사회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대개 산업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리고 좋은 직장 잡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잘 사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자를 따게 되면은 그런 대로 성공을 하는, 그런 틀에 우리는 익숙하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한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변해야 산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바꿔라. 다 바꿔라.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식하고 마누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자식하고 마누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나와가지고 바꿔, 다 바꿔 하고 노래를 부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꿔야만 산다고 했을 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바꿨냐 이거예요.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면은 변해야 된다고 할 때 변하지 않았고 바꿔야 된다고 할 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왜 옛날 살던 방법대로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세상 바뀌는 것보다도 반발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걸 알아야 반발을 앞서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다.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반보를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성공을 하고 분명히 죽고 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세상이 내 방법대로 세상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3차 산업이 국가 전 산업에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만큼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차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것은 금융,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금융, 돈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주식 올라간다고 하는데 소문은 듣고 틀림없이 뭐 사면 되겠는데 살 돈이 없어. 말짱 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통 분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유통이라는 게 지금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행상도 있었고 시장, 장마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장이 주역이 되던 것이 지금은 이제 교통의 발달과 함께 자꾸 변해서 옛날에는 동네 슈퍼마켓이 주역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것들로 지금 주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유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쪽을 우리가 보고 그쪽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통이 앞으로 무점포 쪽으로 갑니다. 왜? 교통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점포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재 평균 가정마다 10건의 택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점점 앞으로 택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점포에 찾아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점포 사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회원제 판매, 요게 있어요. 회원제 판매, 멤버십.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유통의 주역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근간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유통 분야로 가는데 유통 중에서 어떤 분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점포를 가지고 하는 이걸 가지고는 안 되고 무점포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이 무점포 산업이 앞으로 뜨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었던 거예요. 약 10만여 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인터넷 백화점을 한국에서 세 번째로 종합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2000년도에 아줌마 부대에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집집마다 PC가 지금처럼 보급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대를 견디지 못해서 제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시대의 흐름을 읽었더라도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멤버십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회원제 판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TV 홈쇼핑 기능을 갖게 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인터넷 쇼핑몰 기능을 갖게 되는 이 3대 무점포 사업을 망라하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잊고 오셨던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가보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셨던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향에 정확하게 오신 것은 맞습니다.